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데 굴러 들어오는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정말 전 국민이 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꼭 주변 사람들한테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실 종류나 유형을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많고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유형, 이런 거 조심해라 하는 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영상이 존재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범죄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이기 때문에요. 좀 본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제안하는 유형입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세상에 그런 거는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 좋은 걸 제안한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내가 뭔가를 부탁을 해도 내가 받기가 힘들죠. 이게 현실인데 도와주겠다, 이런 거 좋은 거 있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는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대출이죠. 좋은 대출이 있다, 좋은 조건의 대출이 있다, 서민 대출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이다, 또는 저금리 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좋은 대출을 금융권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중은행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뭔가 나한테 제안한다. 그럼 그냥 접으세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면은 잠깐만 멈추시면 됩니다. 잠깐만 멈추세요. 그냥 1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그냥 컵라면 하나 돌리세요. 그리고 옆집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슈퍼마켓 아저씨나 편의점 아저씨, 아무한테나 걸어서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럼 다 압니다. 물론 검색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시면 더 잘 알 수 있겠죠. 자, 대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대출 그렇게 금리 제한하는 경우가 없어요. 대출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사실은 당국에서도 이제 비대면 대출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직도 존재하죠. 여러분이 비대면 대출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지점에 가서 직접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에 대출 상담을 받고 혹 한 생각이 들었어도, 또 주변 사람들한테 상담을 못 받았어도, 변호사한테 조언을 못 받았어도 마지막으로 비대면 대출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비대면 대출을 하는 전 단계로서 분명히 신분증을 요구할 거예요. 즉 나의 개인정보를 남한테 주는 행위를 또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정보를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전부 아시죠? 그런데 대출해준다고 해서 그걸 보내준다? 여러분들 개인정보가 나가면요, 그게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대출뿐만이 아니고 핸드폰을 개설할 수도 있고요. 그럼 핸드폰을 이용해서 또 대출이 시행될 수도 있고요.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주지는 않고요. 그런데 뭔가 나한테 요구를 한다. 그게 신분증이다. 그러면 절대로 거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또 현금을 인출해서 가져와 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대출을 하는데 먼저 얼마를 입금해라. 잔고가 부족하다. 또는 실적이 부족하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대출을 받는데 체크카드를 보내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반복되는 유형이긴 한데 여러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뭔가를 주지 않으면 돼요. 좋은 조건의 대출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대면해서 상담을 받아야지 비대면으로 내 정보를 주거나 하면 안 됩니다. 체크카드 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유형은 고소득 알바입니다. 고소득 알바 같은 경우도 대부분 비대면 알바라고 하고 비대면으로 면접을 진행하죠. 그러면서 체크카드 정보, 통장 정보를 요구합니다. 카드나 통장은 결국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계좌로 활용되고요. 만약에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자칫 피의자로, 즉 범죄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즉 고소득 알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고소득 알바가 이렇게 여러분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 떠돌아다닐 리가 없겠죠. 나한테 제안하는 것 중에 또 위험한 것은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로 이것을 누르면 어떤 걸 줘야 합니다. 또 이걸 눌러야지만 뭐가 진행이 됩니다. 이유는 많아요. 근데 뭔가 나한테 문자를 누르게끔, 링크를 누르게끔 하면은 거기서 해킹 프로그램이 다운돼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의 범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에 해킹이 되면요, 복제폰이 하나 탄생을 하는 것이고요. 복제폰이 탄생하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로 인터넷 해킹을 한다 그러면요, 그냥 여러분이 가진 계좌는 다 털리셨다고 보면 돼요. 인터넷 해킹을 안 하신 분도 가족 관계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른 협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뭐 납치됐다, 인질됐다, 내가 지금 감금했다, 성폭행 중이다, 이런 식으로 2차 피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른 핸드폰을 개설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자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문자 피싱은 여러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어에서 휴대폰 설정, 피싱 방지 이렇게 해서 검색을 치시면은 구체적인 거는 그 방법은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나 아니면 걱정이 되는 여러분들의 어르신들 폰은 이걸로 다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중에서 내가 혹할 만한 거를 제한하는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만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조금 이상하면 그냥 누구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뭔가 내 정보를 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1프로 변호사 김기영이었습니다.